피부과에서 치료를 할 때는 대부분 항생제랑 레이저 치료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자꾸 반복 재발한다는 호소를 하세요. 문제는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점 피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약을 먹거나 레이저를 해도 개선이 전혀 안 되는, 오히려 약을 먹으면 더 나빠지고 레이저를 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그런 상태로까지 증상이 악화돼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술 드셨어요? 직장에서 밥 먹고 왔는데 누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루돌프라고 불린다면요? 오늘은 자꾸만 빨개져서 문제가 되는 딸기코, 주사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사비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춘기 때 블랙헤드가 심했는데 그걸 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자극이 돼서 코에 막 염증도 생기고 코가 이렇게 빨개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형수술을 하시고 나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코가 쉽게 빨개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피부 문제로 코가 빨개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언젠가부터 코에 염증이 자꾸 올라오고 빨개진다 하고 내원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코가 빨개지니까 굉장히 막막해 하시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받는 오해는 술줄이라는 오해라고 하십니다. 술 때문에 코가 빨개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아예 술을 안 드시거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술을 드신다고 해도 조금만 마셔도 금방 취하기 때문에 많이 마실 수도 없고 마시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술 자체가 어느 정도의 악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증상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이거나 자극적이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식습관 때문이거나 수면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과로가 길어지면서 이런 피로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코가 빨개지는 걸까요? 코가 빨개지는 원인에 대한 최신 연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연구는 모낭충의 밀도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코는 피지가 많잖아요. 모낭충이란 거는 피부에서 피지를 먹고 사는 기생충들이거든요. 이 기생충들이 피지가 많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된다는 거죠. 모낭충이 번식하기 좋은 대단지 아파트 같은 공간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면역계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피부에는 카텔리시딘이라는 항균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항균 단백질들은 피부가 자극을 받았을 때 분비돼서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항균 단백질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분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피부에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게 되면 조그만한 자극에도 우리 피부에서 소방관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들을 과도하게 불러 모으게 되고요. 이 면역세포들이 오히려 피부 상태를 염증이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예민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고는 센서의 과민 반응에 대한 보고인데요. 피부 신경에는 TPRV 수용체라는 센서가 있어요. 피부에 자극이 왔을 때 혈관을 확장시키도록 하는 신경 수용체거든요. 이 신경 수용체가 고장이 나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미세한 온도 변화나 가벼운 감정 변화에도 이 혈관이 확 확장되면서 화끈거림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상열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열감들이 주사비 증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최신 의학적인 연구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의학적인 관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심장에 화가 쌓이기 쉽고요. 기름진 걸 많이 먹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은 비위장에 열기가 쌓이기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로하는 상황이 되면 몸의 진액이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폐에 열기가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부에 쌓인 열들은 신체 말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꼭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열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코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코에 열기가 쌓이게 되고 코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거나 피부가 빨개지는 피부 질환을 발생하게 하는 거죠. 이런 열감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주사비의 상황을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눠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염증이 발생하거나 코가 빨개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 증상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피부의 변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중기 단계, 섬유화라고 하는 피부가 과도하게 변하게 되면서 혈관 노창이 뚜렷하게 보이는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해볼 수 있고요. 각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는 이제 처음엔 좁쌀 여드름 같은 농포가 올라오거나 하는 그런 염증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 자체가 허물어지면서 피부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짓무르거나 뭐 따끔거리거나 간지럽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밀환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염증형이나 밀환형을 보이던 증상들은 증상이 점점 진행되면서 중기 단계가 되면 증상이 점점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피부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서 거기에 오히려 화농성의 큰 염증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서로 섞이게 되고요. 코 전체가 붉어지고 점점 주변으로도 그게 퍼지면서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고 실핏줄도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증상이 더 악화되면서 이제 말기 단계로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염증이 점점 반복이 되니까 피부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코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비류 증상이 나타나고요. 살짝씩 보이기 시작하던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뚜렷하게 혈관 노창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로 증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주사비의 증상들을 피부과에서 치료를 할 때는 대부분 항생제랑 레이저 치료를 하시거든요. 염증이 올라온 거는 항생제로 가라앉혀주고 혈관 때문에 보이는 피부의 붉은기는 혈관을 태워주는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도 약을 끊으면 염증이 다시 반복된다. 그리고 레이저로 혈관을 없앴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다른 곳에 또 혈관이 생기더라 하면서 증상이 자꾸 반복 재발한다는 호소를 하세요. 피부과에서도 사실 치료를 하면서 이거 염증 약 끊으면 염증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제거를 해도 또 재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또 항생제 드시고 레이저 또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점 피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증상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약을 먹거나 레이저를 해도 개선이 전혀 안 되는, 오히려 약을 먹으면 더 나빠지고 레이저를 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그런 상태로까지 증상이 악화돼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제가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치료를 접근하는 방식은 세 단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올라온 염증과 예민해진 피부, 이 조직 상태를 개선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피부 재생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재생을 위해서 한약재를 이용한 한약 약침 주사,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를 재생시켜줄 수 있는 한약재를 이용한 한약 약침 주사를 하고요. 침 치료도 진행을 합니다. 침 치료만으로도 코 주변 혈류량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레이저 도프로 측정 연구로도 입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피부를 회복시키는 재생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은 내부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심장, 위장, 폐장에 쌓여있는 열을 해소를 시켜주고요. 또 체질에 따라서 혹은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약을 이용한 한방 치료를 진행을 하는 거죠. 속의 열을 낮춰주고 솟구치는 열기를 없애줘야지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지, 겉피부만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반복 재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코 피부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배독 사열 치료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피부 조직 상태가 단단해지고 혈관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어혈이 쌓여 있는 것들을 뽑아내주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독 사열 치료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면서 손상된 조직, 그러니까 섬유화되고 단단해져 버린 조직들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워낙에 주사비 증상이 쉽게 좋아지지 않고요.
치료를 하러 오시면 증상 자체를 수년간 가지고 있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짧지가 않거든요. 치료하는 중에는 집에서 해주시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사비에 있어서 관리의 1번 규칙은 자극의 최소화입니다. 염증이 올라오고 피부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코 주변에 각질이 올라와서 코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들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를 스크럽을 하시거나 세안하면서 막 긁어내시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염증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크럽이나 세안 시에 과도한 자극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추운 날씨도 과도한 자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코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마스크도 꼭 써주셔야 되고요. 뜨거운 것도 안 되니까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것은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 피부의 신경혈관 반응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이런 신경 반응이 더욱 과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는 무조건 끊어 주셔야 하고요. 이런 신경혈관 반응을 낮춰줄 수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녹차나 국화차, 감초차 이런 것들이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커피 대신에 이런 한방차를 이용해서 피부 증상이 좀 더 진정될 수 있도록 집에서도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딸기코나 주사비 증상을 단순히 이제 코 피부가 빨개지는 피부 컴플렉스 증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가끔은 아유 뭐 코 좀 빨갛다고 얼마나 큰일 나겠어? 이 정도면 그냥 살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에서부터 발생한 열감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코가 빨개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빠르게 내원을 하셔서 코 피부 치료도 진행을 하고 그 피부를 빨개지게 만든 원인에 대한 치료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빨개지는 코 주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혹시나 영상 중에 궁금하신 점들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원장이었습니다.